자, 이제 제3강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뭐에 속하지 아니하고 뭐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뭐뭐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참 잘 나오는 지문이죠. 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예요?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뭐년, 예, 뭐의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나왔네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사 내용의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실시하죠. 그런데 몇 년 이내에 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요거 생략할 수 있다고요.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생략할 수 있다. 요것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미리 의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 군수면 항상 기본계획은 해당 시군 의회입니다.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의회, 여기 시군이면 해당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것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뭐 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자, 우리 기본계획 타당성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계획에서는 5년 이내에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5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이런 숫자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나왔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자, 뭐 대응 및 뭐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 포함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이죠. 기본계획은 제가 종합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살짝 볼까요? 기본계획에서 틀리기 쉬운 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에는 공원 녹지, 이런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공원 녹지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반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공원 녹지 기반 시설의 정책 방향은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 여기처럼 방제, 방범의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도 포함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관할구역,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접 나왔어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기본계획은 원래 관할구역이 장애 수립하는데 관할구역에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일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인접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협의. 근데 인접지역이 포함된다고 그래서 같이 공동 수립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은 공동 수립이 없어요.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인접지역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는데 이때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는 인접한 관할구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 6명이잖아요. 6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나왔으면 여기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죠? 관계행정기관장. 예, 여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안 되고요. 관계행정기관장.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승인 안 받거든요. 예전에는 국장한테 승인 받았는데 지금 승인 안 받아요. 승인 없는 대신 기본계획은 이 협의에 국장의 협의를 포함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합니다. 왜 국장과도 협의한다고요? 그 이유는 승인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이 협의에는 국장도 포함한다.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 끝난 다음에 심의하죠. 근데 여기가 4명이잖아요. 4명이 수립하고 자기들이 확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주체니까 어디하고 심의해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4명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를 중앙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협의 다음에 항상 심의다. 그런데 그 부분들 누구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협의 대상이 범위 어디까지고 그리고 심의는 어디하고 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무엇은 필수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자, 기본계획 의견 청취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의견 청취 나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어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 연다. 이렇게 의견 청취 나오면 공청회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과 삐리 해야 된다. 뭐예요? 자, 아까 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4명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죠? 승인 제도가 없어진 대신 뭐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해야 된다. 승인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승인 제도 폐지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고 당해지역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시군이 당해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의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참 여러 번 나왔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군수와 협의한다. 아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접 관할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누구하고? 인접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인접 나오면 협의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적성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생략 나왔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내 실시됐다면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의회 자,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고 그랬죠? 시장 군수니까 시군의회 의견 듣는다. 맞죠? 그 다음 4번.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주체 아니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면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와 심의 거쳐서 승인하는 겁니다. 도지사와 협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도지사는 승인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그래서 도지사 협의 이 말 틀렸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정비한다. 자, 타당성 검토 나오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런 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 여기 두 군데 나온다는 거 기본계획에서는 자,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 봤고요. 자, 이제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뭐 시험에 매년 나온다. 광역이나 기본은 작년, 그작년 계속 하나씩 출제가 됐지만, 예, 상대적으로, 예, 광역, 기본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잘 체크합니다. 자, 먼저 1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자, 관리계획을 위반하는데 인접적. 자, 인접적을 예,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자, 인접적이 포함돼서 관리계획 위반한대. 그럴 때는 협의해서 어떻게 하래요?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할 자를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인접 관할이 포함돼서 관리계획 위반될 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인접 나왔다, 협의 나왔다,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정한다. 이런 지문들 딱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와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자, 관리계획 위반, 국장이 관리계획 위반한다. 자, 그러면 국장 나왔으면 뭐 할까요?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그죠? 국가계획 관련됐으면 관리계획은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은, 예, 뭐에는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 작성 첨부해야 된다. 관리계획 위반할 때 위반권자는 예, 제안서 작성하잖아요. 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서에는 예, 그 제안서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계획 예, 위반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주민이 이제 위반을 제안하잖아요. 위반권자에게 이것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때 제안서 그냥 손 들고 제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해야 됩니다. 제안할 때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답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부분들. 왜?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근데 똑같이는 나오지 않지만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옳고 틀린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관리 위반을 뭐 할 수 있어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물어봤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예, 5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 5개 예, 우리 정리했었죠. 자, 어떻게 외웠어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기지 산대입 이렇게 중얼중얼 해 주셔야 돼요. 주민이 예,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 산대입. 예,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5분의 4. 그리고 지산대 입 제한할 때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지산대 입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 그리고 지산대 입 3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리고 제한할 때는 제안서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겠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에 아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 산대입에서 기가 나왔죠. 기반시설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 산대입의 기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그 다음에 6번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 시장군수가 이방권자잖아요. 이방권자.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산, 대, 입.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그 대상지역의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아까 기반 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랬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할 때 하나 기억할 것은 동의를 얻는데 제한할 때 그 안에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제외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그러면 안 돼요. 제외. 예, 3분의 2 동의 얻는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이방권자는 이 제한일로부터 삐리리 1 이내 이방권 이제 여러분이 제한했어. 제한을 했으면 이방권자는 매달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요. 주민이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요. 45일 이내 이방권자는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일회하여 매달을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하면 45일에 반영 통보. 그리고 이방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회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45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이방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법에서는 좀 여러분이 주민이 제한해서 이방권자가 이방 결정에 반영시켜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기 발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한자겠죠? 그러면 제한자에게 그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부담시켜야 한다 이래도 안 되고 없다 그래도 안 돼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 면적 아까 우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 얻으라 했어요. 기반시설만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죠? 근데 이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제한할 때는 제외. 네, 이것도 기억합니다.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지산대 2분 3분의 2. 동의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유일하게 기반시설이 5분의 4만 기반시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미달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제 기초조사 등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다 개발되고 나대지 면적이 거의 없대. 나지가 몇 퍼센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도 하고 토지 적성평가도 하고 재취약성 분석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놈들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구화 해제, 지구단위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지구단위 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구단위와 관련된 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기초조사도 토지 적성평가도 환경성 검토도 재취약성 분석도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어요. 지구 단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구 단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공통 생략.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 결정됐는데 결정된 시설을 해제하려고 그래. 결정된 내용을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할 때는 그 해제하는 판국에 기초조사라든지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재취약성 분석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해요. 지구화 해제는 기초조사 등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 지구화 해제는 기초조사 등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뭐뭐가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체학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와 무엇은 예, 공통 생략상이라고 했어요. 뭐와 무엇은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상이라고 그랬죠. 공통 생략상이란 것은 기초조사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토지 적성 평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재체학성 분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자,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상업지역에 위치한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재체학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재체학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지만 토지 적성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고, 또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지구는 공통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 생략이잖아요. 자, 이런 지문들 딱 정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무엇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하지 않을 수.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또 지구 나와야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다 지구 단위 뭐 나오면 공통 생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문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구 나오면 뭐 생략할 수 있더라. 지구 나오면 뭐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그 계획 위반을 위한 무엇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지구하고 뭐 해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 특정한 것이 생략될 수 있겠죠. 이때는 공통 생략상 아니죠.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나왔다.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구와 해제는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 기반할 때는 적성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15번 도시적 뭐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의 경우는 관리 기반할 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변경입니다. 변경은 똑같이 거쳐야 되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해야 되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뭐냐? 자, 도시적 축소. 축소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축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암기해 놓으세요. 축소 나왔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다.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6번 위반권자가 용도적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해당 무엇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실 것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권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위반권자가 용도적 지정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도 듣죠. 자, 근데 여기는 이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대표적인 것들, 용도적 지정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문 맞는 지문이다라고 딱 체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7번 광역도시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나 기본계획 시행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도 뭐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에 부합되게. 그러면 그게 먼저 수립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기본과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이나 기본계획 시행할 때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기억합니다. 자, 18번 시정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리계획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오면 원래는 결정은 높은 사람이 하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장이 하는데, 근데 시장 군수가 위반도 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도 하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랬죠. 무엇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위반하면 자기가 결정한다.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시장 군수가 이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지정에 대한 위반하고 계획 수립에 대한 위반했으면 그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도 하고 자기가 결정도 한다.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관리 계획은 시군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해 주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요 놈은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요 놈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요 놈은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뭐가 결정한다? 결정이네. 결정.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 물었죠. 자, 여러분 시가조정구역은 원래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정이나 결정은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는 시도의사가 하죠.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제가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의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무엇이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받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요,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이제 관리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우리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잖아요.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가 지형도면 작성하죠. 근데 그 위반한 자 중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가 누구일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 시군적에서는 도지사가 결정권자니까 도지사가 관리계획 결정된 지역에서는 지형도면을 시장군수가 이렇게 작성했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시장 중에 누구는 승인 안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대도시 시장은. 왜? 대도시장은 자기가 위반도 하고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도면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시군지역에서는 그 결정을 도지사가 하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한 거.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 신청이 있으면 자기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 확인해서 30일 내에 승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승인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도 안에 있는 시군 중에서 어떤 사람은 승인 안 받아요?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왜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는다고요?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위반도 하고 결정하는 자니까. 그죠? 자기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요.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오네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상 가로 열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제외한다. 왜? 이놈은 자기가 위반한다고 결정도 하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시군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는다. 왜?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위반도 하고 결정하니까 이건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2번.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 아, 착수했구나. 관리계획 결정 전에 이미 착수했구나. 기득권 인정해 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저기 좀 대상적인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잖아요.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이미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받아 착수했으면 그때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관할구역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기득권보호 경과조치 규정이죠. 근데 기억할 거, 그 결정의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역 지정 전에 착수했어요. 그럴 때는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그 안에서 이미 착수했고 그리고 그랬을 때는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3개월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 포인트 잡아서 정리합니다. 3.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착수 3월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도 참 여러 번 물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해요? 아니면 다음 날 발생해요? 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니에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참 시험에 자주 물어봤던 지문이죠. 자,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은 지용도면입니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까요? 아까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도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타당성 나왔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몇 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어요. 자,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절차로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에게 청취하죠.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도 기억합니다. 자,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이 아니라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듣잖아요. 이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세부적 사항 기준입니다. 이때는 니들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 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예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표 문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관리 위반할 수 있다. 제가 국가계획 나왔으면 누가?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참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산대입 그랬죠. 자, 산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주민은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취약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지구 해제 나오면 공통생략상
그럼 이거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말도 맞고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다고 그랬잖아요. 자, 맞습니다. 그다음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고시한 날.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 아니에요. 관리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인접한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자, 아까 인접 나왔어. 관리계획 위반하려고 그래.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그럴 때는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아까 우리 그런 지문 봤죠? 자, 여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5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잘 여러분 반복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